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전북에 입지하고 있는 수익률이 높은 호텔 매매 물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물건을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의 사례 한 가지만 여러분께 브리핑 드리고요. 본 물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촬영하고 있는 날이 이제 일요일인데요. 어제죠? 토요일 날 부부가 함께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께서. 그래서 이제 이분께서는 이제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고 있고요. 올해 이제 연세가 41세입니다. 41세인데 나이가 굉장히 젊으신데도 불구하고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계시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대기업에 근무하고 계시고 있어요. 대기업에 근무하고 계시고 있고, 호텔 사업이 내가 타당성이 있다 그랬을 때는 9월에죠. 9월 두 달 후에 9월에 퇴사를 계획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기 자본은 6억이 있으시고요. 6억이 있으시고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시고 있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 한 채를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2023년경에 자기 자본 7억을 더 투자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이서 손을 꼭 붙잡고 이제 저에게 이제 상담을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린 거는 숙박업에 투자를 하실 계획에 대해서 이 방향성은 아주 잘 잡으셨다. 방향성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아파트 이제 보통 이제 두 채 보유하시고, 보통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많이 보유하시는데요. 지금 이제 주택에 대해서는 규제가 앞으로 강화가 되면 강화가 됐지 완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주택을 가지고, 특히 아파트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시세 차익을 보기에는 조금 이제 시기적으로 좀 많이 늦었어요. 시세 차익을 많이 보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세금이 그만큼 강화가 되면은 세후 수익률을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는 수익률이 그렇게 예전처럼 좋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투자할 때, 부동산을 투자하실 때 꼭 두 가지를 고려해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대출금. 아파트든 상가든 호텔이든 모텔이든 뭐 토지든 어떠한 부동산이든지 대출금을 한번 꼭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세부담이죠. 세부담. 우리가 세금을 얼마나 많이 부담을 해야 되느냐. 취등록세부터 시작해서 보유세 있죠? 보유세, 재산세라든지 종부세, 특히 뭐 사업자 등록증을 신규로 발급하시고 사업을 하시게 된다면 부가가치세도 이제 고민해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장 중요하죠. 처분세, 양도소득세. 이 세 부담을 우리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꼭 투자를 하실 때 부동산 시장에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데, 자기 자본이 많을수록 이 세 부담에 대해서 굉장히 피부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고요. 자기 자본이 적을수록 어떻습니까? 자기 자본이 적을수록 대출금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좀 민감하게 우리가 고민을 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꼭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데, 호텔, 모텔 같은 경우 대출금이 그래도 부동산 중에서는 제일 많이 우리가 대출금, 레버리지 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세 부담,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취등록세, 부가가치세, 뭐 재산세, 종부세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이 됐을 때 이제 종부세를 우리가 납세 의무자가 성립이 되는데, 종부세 같은 경우는 토지하고 주택이 과세 대상이죠. 만약에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종부세.
종부세의 과세 대상은 주택과 토지입니다. 토지. 토지. 이 토지도 말이죠. 이렇게 나눠지죠. 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사업용 토지. 사업용 토지. 뭐 이게 주택이든지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거든요. 비사업용 토지. 뭐 이렇게. 그렇지만 호텔, 모텔은 이 사업용 토지에 포함이 되죠. 사업용 토지. 이게 인세이기 때문에 내가 사업용 토지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을 때 세액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고, 지금 이 주택에 대한 종부세가 지금 강화가 됐다가 지금 일부 완화를 이제 개정하는 법률이 국회 이제 안에 이제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사업용 토지, 상업용 토지는 말이죠. 아무 이게 세금이 강화가 되지가 않았어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업용 부동산은 지금 대출금이라든지 세 부담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 중에서도 호텔, 모텔은 오히려 대출금이 잘 나오기 때문에 취득하기가 좀 더 쉽죠. 그리고 현재 이제 우리가 이제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요. 호텔, 모텔도 역시 지금 많이 가격이 올랐습니다. 매출은 예전에 비하면 하락한 건 기정사실이죠. 월 평균 매출은 하락했는데 가격은 올랐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비하면 수익률은 하락했겠죠. 더 많이 투자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적게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률은 하락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나 이게 이제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은 일정한 어떤 부분만큼은 분명히 수익률은 상승할 겁니다. 뭐 턱없이 과거에 내가 못 누렸던 마이너스는 아니더라도 적게 누렸던 수익률을 회복할 수 있을 정도로 수익률이 상승하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보다는 내가 조금 더 수익률을 누릴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자신 있게 예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방향성은 잘 잡으셨다. 미래에 대한 방향성은 잘 잡으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분께서 이제 또 핵심적으로 물어보시는 게 현재 자기 자본 6억으로서 본 물건을 모텔을 취득하는 게 좋을 것이냐, 아니면 2년 후에 7억을 합해서 13억을 확보한 뒤에 호텔을 취득하는 게 더 유리할 것이냐, 이렇게 또 문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올해 41세면 굉장히 다른 분에 비해서 성장 속도는 2배 이상 빠르게 이룰 수 있는 좋은 요건을 가지고 계시고 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지금 가장 의구심을 많이 드는 거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커 보이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무게가 조금 더 크신 거고요. 그래서 현재 6억으로서 모텔을 취득하시고 2년 후에 처분하시고 현금 7억을 확보하신 상태에서 그때 다시 호텔을 취득하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라고 제 의견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취득 전, 그 다음에 취득하시고요. 보유하시고, 이 의뢰인께서는 한 2년 정도만 보유하시면 되겠죠. 처분하시고 다시 이제 취득하시고. 그래서 이때 취득하는 거는 지방이죠. 지방에 있는 현금 6억으로서는 수도권은 어려우니까 지방에 있는 물건을 취득을 하셔서 다시 취득하는 시점에서는 수도권 충분히 가능하죠.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니면 이때 이 물건이 굉장히 마음에 든다. 그러면 처분하지 마시고 이때 지방에 있는 물건을 또 하나 취득하실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A 모텔을 처분을 하시고 수도권에 있는 C 호텔을 취득하실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2년 후에 7억이 확보가 안 된다면 제3자는 타인은 10년이 걸려서 정상에 오를 수 있지만 이분은 5년만 걸려도 정상에 오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기 자본 대비 약 15억 정도만 확보하시면
계속 갈아타기를 하실 필요 없이 향후에 내가 내 직계 비속 자녀들한테 증여 내지는 상속을 해줘도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은 자자손손 손손자자 먹고 살 수 있는 호텔은 보유할 수 있다. 단 우리 자식들이 자녀들이 여자에 미치지 않고 술에 미치지 않고 뭐 차에 미치지 않고 노름에 미치지만 않는다면 성실하게만 생활을 한다면 충분히 그런 호텔을 보유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제가 컨설팅을 해드리고 제 의견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분께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현재 대기업에 다니고 계시고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기회비용을 생각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예. 현재 기회비용 지금 연봉이 약 1억 이상 정도 된다고 하세요. 연봉이 1억 이상. 그런데 6억을 투자하시면은 월 순수익이 세후로 월 순수익이 제가 말씀드린 금액은 800만 원에서 1200만 원 사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날 수는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운영하신다면 1200에 가까울 수 있고, 만약에 시행착오를 다른 분보다 더 많이 겪으신다면 800만 원 정도, 이 정도 순수익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이 사이입니다. 예,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딱 반절 이제 1000만 원을 고려해 보니까 본인이 지금 대기업에 다니면서도 1년에 세후로 1억씩 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6억을 투자해서 더군다나 이거 뭐 지방까지 내려가 가지고 가족도 떨어져 있으면서 운영을 하기에는 조금 이 수익률이 타당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현재 시점을 보는 게 아니고 미래 시점, 이 시점을 봤을 때 현재 시점보다는 훨씬 계획적인 투자를 하고 계획적으로 우리가 보유를 하시고 운영을 하시게 된다면 현재 대기업에 다니시는 것보다는 포지션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의뢰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또 이제 방법을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방에 있는 모텔을 취득을 하시게 되면 직원을 몇 명 고용해야 됩니까? 청소 2명, 카운터 2명, 4명은 고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님께서 꾸준히 상주하시면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제가 대기업에 계속 다니고 나서 지배인을 한 명 고용하고 2년 후에 7억이 확보가 되면은 이때 내가 퇴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제가 운영에 가담하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반대. 뭐 생각할 필요도 없죠. 반대. 왜 반대입니까? 만약에 800만 원을 버신다고 가정을 하면 800만 원에서 요즘에 지배인들 월급 한 350원 줘야 되거든요. 그럼 얼마 남습니까? 450만 원 남나요? 네, 450만 원. 월 순수익이 450만 원 남아요. 그 계산적으로.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손실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지배인한테 맡겨놓게 되면 이 시설 관리가 되겠습니까? 절대 시설 관리 안 됩니다. 그러면 2년 뒤에 이 A 모텔을 처분할 수 있습니까? 처분하지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수익률 어떻습니까? 이때 수익률과 이때 수익률이 같을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수익률은 하락하겠죠. 갈수록. 네. 소유주께서 관리를 안 하시는데 수익률이 더 높을 수 있을까요? 직원들이 과연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2년 후에 이거 처분도 안 되고 처분하자니 원가 이하로밖에 처분도 안 되고 그러면 손실이 발생이 되겠죠. 처음에는 좋겠죠. 매달 450만 원씩 버니까 처음에는 좋겠으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2년 후에는 엄청난 벽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우리 요즘에 상가 수익률 얼마 나옵니까? 몇 프로 나오죠? 상가 수익률, 상가를 보유하고 계시는 건물주 분들께서
상가 수익률 나 진짜 4%만 나와라. 4%. 내 최대 소원이다. 4%만 나와라. 4%만. 그러면 내가 진짜 만세를 부르고 다니겠다. 이게 4%거든요. 평균. 뭐 서울로 올라갈수록 4% 터무니없고요. 지방으로 가야만이 그나마 4% 정도 수익률을 누릴 수 있는데, 차라리 제가 그랬습니다. 호텔 모텔을 사지 마시고 6억으로서 4%에 가까운 차라리 상가를 사셔라. 서울이나 수도권은 택도 없고 지방에 보셔가지고, 예를 들면 4% 수익률이 나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년에 2,400만 원이죠. 1년에 2,400만 원. 한 달에 200만 원씩이네요. 200만 원. 그러면 오토로 운영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50%가 거의 하락했죠. 그래도 오히려 상가를 취득하는 게 낫다. 왜 그렇습니까? 상가는 관리할 필요가 없거든요. 본인이. 그 인근 부동산에 중개인에게 잘만 맡겨 놓으면은 그 부동산에서 요즘에 상가 다 관리 다 해주거든요. 그러면 본인은 지방에 굴이 내려가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누리시다가 나중에 처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이 상가가 처분하기가 쉽겠습니까? 이 오토로 지배인을 고용하고 운영했던 이 A 모텔을 2년 후에 처분하기가 쉽겠습니까? 이 상가가 훨씬 처분하기가 쉽겠죠. 두 개만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유동성 리스크나 황금성 리스크는 오히려 이 상가가 적다는 겁니다. 보유 기간 동안 수익률은 비록 낮더라도,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부동산은 이 황금성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도 꼭 고려하시면서 취득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경우에는 상가를 취득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분께서 질문하신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지금 취득하지 않고 대기업에 다니다가 2년 후에 13억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확보한 뒤에 차라리 모텔을 취득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의뢰인님 고민해 보시는 건 좋은데 13억을 그때 이제 2년 후에 13억을 투자했을 때는 더 심적인 부담이 클 수가 있다. 물론 6억도 크지만 13억은 상대적으로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부터 2년 동안 운영에 대한 경험을 하시게 된다면 이제 13억으로서 처분하시고 13억으로서 다른 호텔을 취득하실 때에는 저 못지 않은 전문가로서 그 포지션에서 호텔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 자산이 어마어마한 자산입니다. 호텔 모텔은 물론 자기 자본도 중요하지만 경험이거든요. 경험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투자를 못해요.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 말이죠. 그리고 이런 기회비용, 기회비용 때문에 또 쉽게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예비 창업자 여러분도 사실은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의뢰인께 제가 이렇게 차근차근 한 2시간 넘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랬는데, 이제 다음 주에 또 이제 저랑 통화하고 미팅하고 그렇게 또 사전에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말이죠. 우리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이제 의뢰인님이 모든 요건이 다 달라요. 같은 개념은 없습니다. 좀 비슷한 공통 분모는 있으나 개별성은 다 각자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예비 창업자인 위치에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거는 저에게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은 그 요건에 맞게 제가 또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전북이죠? 네. 물건 번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9633번에 해당되는 호텔이고요. 2014년 1월 29일 날 사용 승인을 받았죠. 1층부터 6층까지 대지 면적 942제곱미터, 평수로는 285평이고요. 연면적 2000제곱미터, 평수로는 605평입니다. 매가 33억이죠. 네, 직영 중이시고요. 현재 용자 23억.
그대로 채무인수 받으셔서 예, 채무인수 받으셔서 최대 이용자 23억 내버리지 효과를 누리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실인수가 10억입니다. 월 매출 현재 6,500만 원씩 꾸준하고요. 객실수 40개, 주차는 어떻습니까? 대지 면적이 285평이니까 25대, 뭐 기본 빵이죠. 네,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 지역이죠. 공시지가 3.3 제곱미터당 64만 원, 평당 환산하시면 211만 5,702원에 해당되는 전북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 매매 물건 현황입니다. 본 물건은 말이죠. 희소가치가 있는 물건입니다. 희소가치. 별표 3개. 희소가치. 대표적으로 희소가치가 있는 호텔이나 모텔은 어떻습니까? 상업지역에,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에 입지하고 있으며 인근에 독점상권인 호텔이나 모텔을 우리가 희소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해당 호텔은 말이죠. 준독점상권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준독점상권, 준독점상권에 입지하고 있고 인근에 딱 호텔이 2개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거의 뭐 독점상권이라도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 상업지역과 준독점상권, 독점상권이 만났을 때 왜 희소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 그 근거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상업지역은 말이죠. 일반 상업지역이든 중심, 근린, 유통 상업지역은 원칙적으로 호텔이나 모텔의 신축, 재축, 개축이 가능하죠. 건축 행위가 가능한 용도 지역이 원칙적으로 상업지역입니다. 그러면 상업지역에 호텔, 모텔이 많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겠죠. 주거지역보다는요. 주거지역 허가도 안 나기 때문에 독점상권은 뭡니까? 독점상권은 말이죠. 독점상권은 이 고객님들이 말이죠. 인근에 갈 호텔, 모텔이 없어.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기가 수월하다는 겁니다. 운영하기가 수월해요. 경쟁업소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운영하기가 수월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객실 단가가 높습니다. 객실 단가. 대실이든 숙박이든 객실 단가가 높아요. 손님들 입장에서는 여기 아니면 멀리 가야 돼. 한 30분씩 움직여야 돼. 그러느니 기름값 들고 왕복 1시간을 소비하느니 여기에서 차라리 대실비 5,000원 더 주고 여기에서 내가 좀 쉬었다 가는 게 낫겠다. 여기에서 내가 10,000원 더 주고 여기에서 내가 자고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객실 단가가 높다. 세 번째는 시설에 우리가 연연하지 않는다. 왜? 없으니까. 그렇죠? 시설에 연연하지가 않습니다. 독점 상권을 가보면은요, 아주 부티크 호텔로 되어 있는 호텔이나 모텔이 없어요. 거의 다 스탠다드식으로 딱 가볍게 이렇게 인테리어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부티크 같은 경우는 밀집 상권,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 입지 조건도 비교 우위가 되어야 되고, 뭐 친절과 청결, 뭐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거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기본적으로 시설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 주어야 거기에서 친절과 청결로서 열매가 맺는 어떤 그런 현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이 중요한데 독점 상권은 그럴 뭐 시설이 그렇게 기본적으로 뭐 엄청나게 부티크 시설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단적인 예가 뭐냐면 하나 적어 보겠습니다. 이 현재 소유자께서 말이죠. 2019년에 4억을 투자하셔서 리모델링을 완료했습니다. 리모델링을 완료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제가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분께서 이제 2019년도 4억을 투자하셨는데요. 일반적으로 연면적이 605평에 객실이 40개예요. 이걸 하나 묶어서 키워드를 보시고요. 객실 40개에 605평이다. 연면적이. 그러면
사옥으로서 외관은 둘째 치더라도 내부 시설, 객실, 욕실, 그 다음에 복도, 1층 로비, 주차장 이렇게 해서 사옥으로 투자가 가능하느냐? 4억으로는 이게 리모델링 견적이 안 나오죠. 이 정도 규모면은요, 최소한 내부만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6억에서 7억은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면적이 넓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리모델링 비용을 산정할 때 여러 가지 요건을 우리가 책정을 하고 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경쟁업소와 내가 리모델링을 했을 때 과연 시설이 비교 우위에 있느냐, 이거를 한번 또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또는 인근에 리모델링 할 물건이 많이 있는데 내가 과연 4억을 투자하고 리모델링 한 후에 몇 달 후에 다른 호텔에서 리모델링을 했을 때 내가 과연 경쟁력이 있느냐, 이것까지도 따져보고 리모델링 비용을 산정해야 되는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독점 상권이죠. 독점 상권이다 보니까 경쟁할 호텔이 없어요. 경쟁할 호텔이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 비용을 계산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 손님들, 오시는 고객님들의 니즈에 맞는 시설 정도만 투자를 하셔도 매출은 우리가 충분히 올릴 수 있다. 내 투자 대비 수익률은 평균 수익률 이상은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적정한 가격선에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해당 호텔이 말이죠, 역세권에 입지하고 있고 인근에 호텔 모텔이 한 30개 정도 밀집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규모의 호텔 모텔을 4억으로서 리모델링 한다? 안 하느니만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더 그냥 보유했다가 나중에 6억 정도, 7억 정도 투자해서 리모델링 하는 게 낫지, 4억 리모델링 하고 나서 나중에 2억을 더 투자한다? 3억을 더 투자한다? 이게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억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것도, 그렇다고 해서 4억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이 형편없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매출이 나올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께서 한번 꼭 분석하실 능력이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물건은 소유자께서 매출 증빙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자신 있게. 굳이 자신 있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호텔 황제가 중개하는 물건은 자신이 없든 있든 간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카드 매출, 야땡땡 매출, 여기 땡땡 매출, 현금 매출은 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 추산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1년 이상, 2년치를 다 청구를 해서 말이죠, 매출을 다 확인을 합니다. 그 확인이 안 되면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없죠.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자신이 있든 없든 청구해서 자료 증빙 안 해주면 더 이상 진행을 안 하니까는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건물주께서 자신 있게 증빙해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무래도 본인이 매출에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목소리를 좀 크게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확인은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또 하나, 감정가 이하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정가 이하. 현재 매가, 소유자께서 받고자 하는 가격이 33억이죠. 현재 호텔의 감정가가 34억입니다. 감정가 34억. 그래서 감정가 이하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호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라북도 지도를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전라북도.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전라북도 전주가 도청 소재지죠. 전라북도 전주, 여기가 전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익산, 익산. 예전에는 여기가 이리시라고 했죠. 여기 익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군산 있죠. 군산, 군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김제시, 김제 있고.
이쪽 김제 옆에 이제 이쪽 바닷가 쪽에 부안이 있습니다. 부안. 네, 부안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완주 봉동 있죠? 예, 완주 봉동. 여기가 이제 현대자동차가 있죠? 예, 현대자동차 예, 공장이 있습니다. 예, 그 밑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뭐, 임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보시면은 이제 지도상으로 안 나오는데 뭐 남원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해당 상권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제 관광 특수도 좀 있습니다. 관광 특수도 있어서 변산반도 있죠? 여기 변산반도 국립공원 여기 있네요. 변산반도 국립공원 예, 여기도 이렇게 있고요. 내소사도 있고 그 다음에 격포항, 채석강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예, 채석강 저도 가봤는데요. 채석강 여기 있네요. 예, 채석강 여기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군산 하면은 이제 새만금 유명하죠? 새만금. 현재 이제 군산 공항이 여기 있거든요. 군산 공항. 예, 군산 공항에서 이제 제주도로 이제 가는 이제 비행기가 있죠. 그래서 이제 군산 공항에서 이제 전주로 이렇게 오는 셔틀버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이제 서전주 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행정구역상은 여기가 이제 완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전주 혁신도시가 있죠. 네, 전주 혁신도시. 아주 이제 전라북도에서는 좀 유명한 상권입니다. 전주 혁신도시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해당 그 호텔 같은 경우는 여름에 이게 좀 특수를 좀 누리는 그런 지역에 입지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가 좀 소비가 좀 가장 강한 그런 성향이 있는 그런 또 도시예요. 그래서 이제 바닷가에 있는 호텔은 아닙니다. 바닷가에 있는 호텔이라면 일반 상업 지역이 아니겠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광에 대한 좀 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건물주에게. 현재 객실 단가가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 여름이라 그렇지 않느냐 한번 여쭤봤습니다. 뭐 이제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개장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일명 우리가 바가지 요금이라고 그러죠. 네, 객단가가 높은 이유가 바가지 요금을 받아서 그러는 거냐, 여름에 그러는 거냐, 아니면 여름 지나면 또 객단가가 떨어지는 거냐라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랍니다. 여름이든 겨울이든 우리 객실 단가는 똑같다고 하십니다. 단지 이제 주말에만 10,000원씩 더 받는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 객실 단가를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현재 소유자께서 호텔을 이제 야놀자에 이제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야놀자에 이제 나와 있는 광고 현황입니다. 제가 야놀자 자료를 좀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어제 토요일 날 객단가예요. 토요일 날 이렇게 보시면은 공기청정기, 욕조, 기준 2명 해서 대실 최대 5시간, 숙박 5시부터 이렇게 기재를 해 놓으시고 있는데 객단가가 7만원입니다. 7만원. 남은 객실수 하나랍니다. 7만원. 예. 그리고 이제 여기는 투베드, 투베드죠. 예. 투베드가 있는 데는 아무래도 특실이죠. 특실 판매가 7만원. 예. 똑같죠? 7만원. 객단가가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뭐 스파도 있고 기준 2명 적혀 있고 최대 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약이 마감됐습니다. 예약이 마감. 대실은 예약이 마감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숙박은 8만원입니다. 8만원. 객단가가 숙박 기준으로 7만원, 7만원, 8만원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다음 객실 한번 또 볼까요? 네. 다음 객실 보면은 얼마입니까? 네, 안마 의자가 있는 방인데요. 안마 의자가 있는 방이 8만원입니다. 8만원. 남은 객실 3개. 8만원. 예. 그리고 또 안마 의자 있고, 여기는 이제 스타일러가 있네요. 스타일러가 있는데 9만원입니다. 9만원. 9만원. 객실수 2개 남아있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빔 프로젝트. 빔 프로젝트. 객실에 이제 빔 프로젝트가 있는 객실이 있죠. 영화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PC하고 빔 프로젝트하고 이제 연결을 해서 이제 프로젝트, 빔을 이제 쭉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영화를 보거든요. 이제 빔 프로젝트 있는 데는
예약이 마감됐네요. 예약이 마감. 현장 결제 대실 3만원, 숙박 8만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예약이 마감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볼까요? 또 여기도 이제 예약이 마감되어 있네요. 마감되어 있는데 안마 의자가 있고 스타일러 있고 투베드, 투베드 침대 2개 있죠. 네, 투베드가 있는 방에 8만 원인데요. 예약 마감되어 있고 지금 이제 제가 이게 토요일 날이기 때문에요. 토요일 날 우리가 객실이 만실이 안 된다는 거는 그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 물건은 우리가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객실이 몇 개가 숙박이 완료가 됐는지 이걸 보는 게 아니고 객단가를 보는 거예요. 객단가. 예.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PC 한 개다 보니까 이제 일반실이네 보니까 일반실 6만 원. 일반실이 토요일 날 6만 원 마감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PC가 하나가 있고 원베드가 있으니까 여기도 일반실이겠네요. 네, 여기도 예약이 마감되어 있고 6만 원입니다. 6만 원. 네, 현장 결제 6만 원. 이렇게 객단가가 네, 상당히 좀 높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하고 일치하죠. 네. 내용이 바로 독점 상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독점 상권에서 파생되는 거 운영하기가 수월하고 객실 단가가 높고 시설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 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운영하기가 수월하다는 게 여러분께서는 좀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예비 창업자 입장이시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일을 해봤지 않습니까? 가장 밑에 바닥부터 청소부터 일을 해봤기 때문에 이 운영하기가 수월하는 이런 호텔 모텔은요, 직원들도 근무하기가 좀 편합니다, 사실. 그러다 보면은 이직률이 낮겠죠. 이직률이 낮으면 어떻습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직률이 낮을 때에는. 예, 그래서 어떤 호텔을 가보면은요, 임장을 가봐요. 한 3개월 동안 한 3번을 가봅니다. 직원이 갈 때마다 바뀌어. 카운터가 됐든 청소가 됐든 그런 물건은 더 이상 볼 필요가 없겠죠. 네. 직원들이 이직률이 많다. 그것도 하자입니다. 하자. 네. 그래서 이직률이 낮다는 거는 그만큼 사업자 입장에서는 운영하기가 굉장히 원활하다, 수월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네, 이자 지급액. 최대 융자 우리가 채무 인수 얼마죠? 네, 23억이죠. 네, 23억을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예. 이자 지급액은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23억의 현재 이자율이요. 4.3%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신용이 좋으시면 4.3% 더 이하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4.3% 일단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1년에 9,890만 원이고요. 한 달에 부담해야 될 이자는 824만 원입니다. 824만 원. 마지막으로 이제 기대 수익률 한번 봐야 되겠죠.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 자기 자본 얼마 투자하시죠? 네, 초기 자기 자본 10억 투자하시죠? 네, 10억. 10억 투자하시면 월 매출 6,500만 원 중에서 월 순수익은 2,410만 원입니다. 2,410만 원 12개월로 곱해 주시고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기대 수익률은 28.9% 아주 높게 나왔죠. 28.9%의 수익률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이 순수익이 높다고 하는 거는 말이죠. 순수익이 높다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요인이 있겠죠. 두 가지. 첫 번째는 월 매출이 잘 나오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자 지급액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순수익은 높은 구조로 누릴 수 있어서 수익률은 높게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은요,
전북이죠. 네, 수익률이 높은 호텔 매매 물건 현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